안녕하십니까. 어려운 법상식을 쉽고 빠르게 풀어드리는 변호사 최한결입니다. 최근에 성폭행범으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신 분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3년간 사귀어온 여자친구와 사이가 틀어져서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얼마 뒤 성폭행 신고를 당했습니다. 결혼까지 생각하였던 사이였지만 다른 남자를 만나고 양다리를 걸치는 것을 알게 되어서 한참을 싸우다가 결국 헤어지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인지 저를 성폭행범으로 신고를 하더군요. 사귈 땐 사랑해서 한 거고 헤어지면 성폭행이라니. 성폭행은 처벌이 굉장히 강력하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몰라서 걱정입니다. 꼭 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억울하게 성범죄의 피의자로 고소를 당하셔서 많이 곤란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전에 사귀던 연인으로부터 이러한 성범죄 가해자로 신고를 당한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는 보통 남성이 가해자가 되는 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인 여성의 진술을 쉽게 배척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인데요. 요즘 성인지 감수성 때문에 억울하게 성범죄의 가해자가 되었다라는 기사들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우선 성인지 감수성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자면, 성인지 감수성이란 성별 간의 불균형에 대해서 그러한 이해와 지식을 갖추고 일상생활 속에서의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내는 민감성을 말한다고 해요. 일단 우리의 관심을 끄는 이유가 이것이 단순히 시사적 용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잇따른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재판에서 주로 여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강력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법원은 2018년도 4월에 성폭행이나 성추행,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적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런 기준을 세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남성 우위적 가해자 중심의 문화가 이렇게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는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 때문에 섣불리 고소를 하지 못한다던가 피해를 당한 이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이후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그러한 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지 않는 경향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각자가 처해져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를 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이런 대법원 판단 기준입니다. 사귀던 사이여서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성범죄자로 고소를 당한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 수사기관에서 잘 다투지 않으면 성폭행범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최근에 유명하신 정치인도 법원으로부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 범죄라는 판단을 받았죠. 이것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도 처음부터 이렇게 퍼즐을 잘 맞추셔야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수행했던 사건 중에서 기억에 남는 사건은 정말 양 당사자가 정말 사귀는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성관계도 여러 군데에서 수차례 이렇게 했었는데 여성분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그 남자랑 사귀는 것을 들킨 이후에 내가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고소를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초기부터 잘 풀어나가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오히려 그 여성분은 무고죄로 이렇게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었는데요. 성범죄 사건에서는 첫 단추를 잘 키우지 않으면 뭔가 사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으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일단은 첫 단추가 어떤 거냐면은 법률 전문가한테 찾아와서 내가 실제 그 여성분이랑 어떤 일을 했는지를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술을 마시고 원하지 않는 그런 관계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라면은 진짜 준강간, 성범죄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요. 섣불리 그냥 변호인이나 상의하지 않고 그냥 경찰한테 가서 당신 술 먹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여자가 정신이 없는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했죠? 라고 묻는 질문에 그냥 맞아요. 그냥 우리 술 먹고 그냥 했어요. 이렇게 그냥 쉽게 답변을 해버린다면은 그것은 정말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오셔가지고 상담을 하시고 그것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경찰한테 일단은 그렇게 가서 어떤 진술을 하고 나면은 재판 단계에서 그 내용을 일단 부인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다 영상 녹화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 경찰서 일단 수사관들에 대한 사실조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당시에 그 피고인이 이런 말을 한 것이 맞습니다라는 의견서를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 정도는 그냥 내가 느꼈던 대로 말을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섣불리 뱉어버리면 그것은 영영 이제 되돌릴 수가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좀 심도 깊은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뭐 흔히들 법률적 표현으로 화간이라고 합니다. 그냥 둘이서 좋아서 그냥 뭐 성관계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은 성범죄더라, 성추행이더라 이렇게 느낀다면 고소가 이루어질 수가 있고 또 앞으로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제 그런 범죄를 점점 막아 나가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도 그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좀 심도 깊은 논의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법원에서 적용하는 기준은 좀 더 까다로워질 겁니다. 일단은 뭐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간다 이런 말씀은 증거가 전혀 없거나 그런 정황만 있을 때에 적용되는 기준이고요. 보통 이제 성범죄 같은 경우는 그 증거가 딱 하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딱 하나예요. 피해자 진술이 딱 하나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내가 당한 것이 성범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진술을 할 거고 가해자는 아닙니다. 우리는 좋아서 사랑을 했습니다 라고 진술을 할 겁니다. 이 두 개가 충돌할 때 웬만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원에서도 일단 의심스러운 피고인의 이익으로 간다는 원칙은 무조건 지켜지되 그래도 그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을 조금 더 강조를 해서 여성 피해자의 좀 진술을 충분히 좀 이해해주는 그런 단계로 가지 않을까. 뭐 아까 말씀드렸던 무슨 유명한 정치인 사건에서도 지금까지는 그거는 고소거리도 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에서 고소를 진행하지도 않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1심에서도 완전 무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2심에서 완전 뒤바뀐 사건인데요. 그것처럼 뭐 충돌한다고 할 것까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쪽 여성의 그런 진술,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최대한 좀 받아들여 주겠다 이런 좀 더 심도 있게 보겠다 이런 취지라고 생각합니다.